자, 오늘 할 내용은 드디어 이제 지수 로그 단원이 끝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한꺼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에서 정말 제일 쉬운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일 수 있고 금방 문제 푸는 것도 뭐 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수 방정식하고 부등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쯤에는 부등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갔나? 여튼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수의 방정식,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거고 어떤 지수에 있는 x,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해서 그 x를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게 지수 방정식이겠죠. 가장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이런 겁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2의 x가 2가 된다. x 얼마에 2의 x제곱이 2가 되는 x, 여러분들 예전에 간단하게 푼 적 있어요. x 얼마여야 됩니까? 얼마여야 되죠? 좌변 우변 같게 만드는 x 얼마겠습니까? 1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가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1이다. 요렇게 풀어내는 게 지수 방정식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지수 방정식 푸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얘들은 케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루는 요령 계속 지금 지수에서 로그에서 혹은 지수 로그에서 계속 케이스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AFX 받고 뭐 치환하는 거 받고 똑같아요. 여기도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A의 fx 제곱하고 A의 gx 제곱하고 같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좌변 우변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가 좌변 우변, 물론 이제 이 A는 1아닌 양수라고 생각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뭐 고가 아닌 경우는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언제 같겠습니까? 그렇죠. fx하고 gx하고 같을 때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죠? 빛이 같은 거니까 지수를 같은 수만큼 거듭 제곱시키면 좌변 우변 같을 거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A는 1아닌 양수라는 건 전제를 좀 달아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쉽습니다. 지수가 같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요거는 뭐 요렇게 나오는 건 아주 간단해서 풉니다. 만약에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x의 fx 이퀄 x의 gx 형태. 그러니까 밑도 변하고 지수도 변하는 거. 요거는 지수라고 하긴 좀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로그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양쪽에 뭐 로그를 잡아서 다룬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방정식이라서 그렇게 다룰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왜 내가 지금 1아닌 양수라고 달았느냐. 지금 같으면은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요거를 푸는데 필요한 게 지금 x가 변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x가 변하는데 이거는 지수에 상관없이 x가 1이어도 무조건 같죠.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같으니까요.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fx 이퀄 gx가 되는 겁니다. 언제? x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맞나? 맞나? 이게? 잠깐만요. 이게 맞나? 그렇죠. 네네네. x가 1이 아니면 1의 거듭제곱일 때만 좌변 위에 지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좌변 우변이 같아지죠. 그죠? x가 1이 되는 그렇고요. 네. x가 1이 아니라고 치면 지수가 같아야 되겠죠. 밑은 같은 상황. 요 상황이라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x 자체는 0보다 크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x가 1인 경우도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밑이 같은 경우다라는 생각, 밑이 같은 경우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밑이 같은 경우도 생각을 좀 하실 때가 있을 거다. 요거는 여기도 밑이 같긴 한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개념이고 요거는 같이 변하는 상황이라서 밑이 같지만 그 값이 1이 되는 경우에는 좌변 우변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주목하세요. 또는 fx하고 gx하고 지수가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
간단합니다. 항이 2개 이상이면 여러 번 하는 거죠. 항이 2개 이상이면 치환을 하는데 지수 치환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뭐 a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두면 항상 t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0보다 크다라는 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고 나면 뭐가 남느냐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요 놈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t 값이 음수가 나오면 그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음수가 나오는 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도 케이스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a의 fx가 뭐 이런 정도로 a의 gx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지수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a가 1보다 큰 경우라면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크죠?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크고 왼쪽에 있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AX라고 했을 때 fx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더 크게 되겠죠. fx의 위치가 더 크고 gx의 위치가 더 왼쪽에 있어야지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 경우에는 풀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밑의 범위에 따라서 a가 1보다 클 때는 fx가 gx보다 크다. 큰 게 더 크다. 되겠습니까? 반대로 a가 0하고 1 사이인 감소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fx가 더 크기 위해서는 fx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더 크기 위해서는 fx가 왼쪽에 있고 gx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이때는 반대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fx가 gx보다 작다. 즉 이 부등호 바뀐다라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감소함수일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부등식 풀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케이스 2입니다. 똑같아요. 저거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x제곱은 t라고 두고 t 0보다 크다는 거 잡아두고 푸시면 돼요. 정말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해진 겁니다. 지금 계속 같은 게 반복되고 있죠. 함수에서도 그죠? a fx제곱 받고 항 2개 이상인 거는 치환해가지고 2차 함수로 바꿔서 바꿔요. 방정식, 부등식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룬 유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제일 금방 되고 제일 쉽게 도달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짧으니까 몇 가지 예제를 들어보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예제를 보면서 어떤 형태가 되는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부등식 풀 때 요거 감소함 쓸 때는 0하고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는 거. 요거 좀 주의.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수 방정식 푸는 거는 부담은 없고 이쪽에서 치환을 하고 나면 뭐 근도 조금 변하게 되는데 네, 이것도 뭐 문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문제 같이 좀 살펴봅시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일단 지수 방정식부터 보면 가장 뭐 문제들이 이 엑sem플을 좀 보면 4분의 3에 뭐 2x제곱 마이너스 7, 2x제곱 마이너스 7이 있고 이거는 반대쪽은 3분의 4 두 개가 역수관계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 4 마이너스 x 자, 두 개가 밑이 다르죠? 저기 전제는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된다. 4분의 3, 3분의 4 역수관계잖아요. 하나를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4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x 마이너스 4로 바뀌겠죠. 되겠습니까? 분수지수 기억하시면 돼요. 역수 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2x제곱 마이너스 7하고 뭐하고 같으면 x 마이너스 4하고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제로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1 넣으면 0이 안 나오네. 1, 2, 1, 3이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주면 되나요? 그래서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이제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음 두 번째 거로 한번 볼게요. 이건 1번, 2번. 항이 두 개인 거 4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16은 제로다. 자, 여기도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2x제곱은 t는 0보다 크다. 항상 이렇게 치환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t제곱에 마이너스 여기 2가 하나 있죠?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제로. t 값이 8과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왜?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8이 하나가 되고 2의 x제곱. 우리가 찾는 건 t가 아니라 x를 찾는 거니까 이게 2의 세제곱이고 따라서 x는 얼마? 3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다음 내가 좀 하나 좀 하고 싶은 건 세 번째 거 요거 하나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요게 조금 하고 싶은 건데요.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은 4의 x 마이너스 1제곱. 단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지금은 여기 밑도 조금 다르고 지수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왜 들어왔느냐? 요 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준 거죠. 맞아요. 지수 다룰 때 밑은 항상 양수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지수가 x-1, x-1 두 개가 같죠? 맞아요. 근데 밑이 지금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x 값에 따라서 밑이 변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지수가 얼마가 되면 밑의 값에 관계없이 좌변, 우변 같게 만들 수 있죠. 지수가 얼마가 되면 밑의 값에 관계없이 좌변, 우변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A의 0제곱하고 B의 0제곱하고 무조건 같죠? 맞아요. 왜? 값이 다 1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무조건 0이 되면 밑이 다르더라도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외워서 될 게 아니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이 두 개가 그러니까 4의 x-1제곱 실제로는 x가 아니겠죠. 지금 2를 넣었기 때문에 2 빼기 1제곱이 되겠죠. 밑이 같아지는 경우 4의 1제곱하고 4의 1제곱 즉 이건 x가 2인 경우니까 밑이 같아지는 경우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의 해가 x 이퀄 2하고 또는 x 이퀄 얼마? 1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밑을 같게 만든 거고 요거는 지수를 0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수를 0 만들어 버리면 좌변 우변 밑에 관계없이 무조건 1로 잡힐 거기 때문에 같아지게 되죠.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어디에서 왔고 x 이퀄 2는 어디에서 왔고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이 같으면 무조건 같죠. 그거 하나 하고 또는 지수가 0이 되더라도 좌변 우변 전부 다 1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수 방식 풀 때 요거 두 개는 기본이고요. 조금 꼬여 있는 게 이런 정도인데 요거는 철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상황에 따른.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아니네요. 요거 하기 전에 지수 부등식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치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치환 했는데 치환을 하고 나면 모양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생각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푸는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의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에 더하기 27은 제로인데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물은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라고 물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항이 3개죠. 그럼 딱 치환을 해야 되는데
3의 x제곱을 치환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이건 양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저 지수 방정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지수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였는데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뭐로 바뀌어 있겠느냐? 요걸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3의 x를 t라고 놓기 때문에 3의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간 게 근이라는 얘기니까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으로 근이 요 2차 방정식으로 근이 바뀌어 버리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알파 더하기 베타 지수에 있는 것들의 합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 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3의 알파, 3의 베타의 두 근의 곱을 구하도록 해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생기고 그럼 두 근의 합은 27이고 얘는 3의 세제곱.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요거는 똑같이 로그에 가서도 나오게 되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오늘 좀 한 거 중에 요게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던 게 3의 알파, 3의 베타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등식으로 조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부등식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제일 쉽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얘는 4분의 1에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 자, 힘내시고. 아침인데 힘내시고. 자, 지금은 밑이 4분의 1, 16분의 1이니까 밑이 다르죠? 근데 같게 만들 수 있죠. 왜? 2하고 4니까. 4하고 16은 다 2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수 부등식을 풀 때 가능하면 밑을 1보다 큰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지수를 가능하면 밑이 1보다 큰 걸로 형태를 좀 변형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냥 할게요. 그냥 어차피 지금은 그냥 부호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요게 4분의 1의 제곱인데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를 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할 거고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x제곱하고 2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8하고 따졌을 때 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밑이 0하고 1 사이 4분의 1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감소함수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주의하시면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0 이하가 되고 인수분해 하면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가 0 이하가 된다. 따라서 x 값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항 두 개인 거, 항 두 개 이상인 거 치환하는 거 한번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자, 항이 두 개 이상이니까 2의 x제곱 t라고 두고 0보다 크다. 항상 치환할 때 요거 지수 치환할 때 요거 붙여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t가 1보다 크거나, 아니죠.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아니면 t가 1보다 작다가 되는데 2의 x제곱, t를 구하는 게 아니죠.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아니면 2의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1은 2의 0제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는 2의 1제곱이니까 밑 1보다 크죠? x는 1보다 크거나 아니면 x가 얼마보다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 하나만 더 할까요?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이거보다 쉬운 게 잘 없어요. 네, 이거보다 쉬운 게 잘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직접 문제 풀면서 익히시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부등식 중에 조금 독특하다 싶은 거 x에 2x 더하기 5 요놈이 x에 3x-2 단 x는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다는 건 밑이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됩니다. 힘내시고요. 자,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뭐 때문에? 밑 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밑의 범위에 따라서 양수긴 한데 0하고 x,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하고 1보다 클 때가 다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경우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되는 건 만족하지 않죠. 여기도 1이고 1이고 1이 1보다 크다고 하는 건 틀린 거죠. 1은 1하고 같을 뿐이죠. 그래서 1일 때는 제외를 하셔도 되고 첫 번째 x가 0보다는 크면서 1보다 작은 거하고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누어서 따지셔야 된다. 1인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1인 경우는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1은 1하고 같은 거지 1이 1보다 크다고 하진 않죠. 절대로 1은 근이 지금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0하고 1 사이라면 반드시 그러면 지수에 있는 거 2x 플러스 5 3x 마이너스 2 이 상태에서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민아, 정신 차리세요. 괜찮다면서 아까 왜 정신을 못 차리노?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있고 넘어가면 7이 되죠. x가 7보다 크다. x가 7보다 크다 맞죠 지금? 네, x가 7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본 건 0하고 1 사이였잖아요. 그럼 x가 7보다 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식으로 2x 더하기 5고 여기 3x 마이너스 2인데 이때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자. 자,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x가 1보다 크다라고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뒤에 반드시 여기 1보다 크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보다 큰 범위에서 봤기 때문에 7보다 작은 거 계속 내려가다 보면 1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제한 범위를 생각을 하고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 미지수 x를 포함한 경우에도 밑의 범위에 따라서 경우를 좀 나누어서 살펴봐 주기만 하면 큰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지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